자, 그럼 이제부터 4.3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물론 대통령이 스케줄 바빠서 모든 행사, 이것도 뭐 국가 기념일이 아닌데, 갈 수도 있고, 총리가 대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4.3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애초부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그동안의 보수 정부하고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선 신분으로서 당선되고 나서도 4.3 때 추념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취임한 이후 첫 행사인데도 불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순방 준비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시구는 하고 또 대구 서문시장엔 찾아갔죠. 근데 벌레 왔어요? 이 정당의 정통성을 보게 되면 애초부터 제주를 무슨 빨갱이 공작이나 그걸로만 하려고 생각했었던 당이 심지어 태영호가 태영호가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밀리고 있을 때 제주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것도 빨갱이가 김일성이 뭐 저기 지시한 거다. 이런 개소리를 떨고 나갔고 제주도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거 최고위원 사퇴시켜라, 후보 사퇴시켜라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당의 DNA가 그런 당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안 그런다 그러니까 정말 안 그럴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저만 안 오는 게 아니라 김기현이도 안 왔어. 김기현이도. 네, 김기현, 주호영 다 안 갔죠. 근데 그 이유도 당내 일정이 너무 많아서. 헐. 뭐 하는데? 아니 뭐 나는 도대체 니들이 하는 뭐 일정이 뭐 있는데 지금? 법안을 내기를 해. 뭘 하는데 도대체? 뭘 제대로 뭐 국정감사에서 털기를 해봤어. 니네들이 뭐 니네들이 뭔가 민생을 위해서 꺼내는 법안이나 뭐 감세안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내는 안이 뭐가 있다고. 심지어 새 대표가 나왔는데 보통 새 대표가 나오면 뭐 당의 혁신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자기가 신임 당대표로서 뭘 바꿔 나가겠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물론 선거전 때도 그런 얘기 안 하길래 선거 끝나고 나면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당대표란 놈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러잖아요. 전혀 여당에서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일을 아예 안 한대. 뭐 법안 같은 거 다 민주당이 내잖아. 그렇지. 사실은 지들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정부 여당이야, 정부 여당. 댓글에서 김기현 땅 보러 다니냐고. 그래서 바쁘냐고. 아이고. 김기현은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지 땅 주변에다가 개발하러 당겨야죠. 이미 있는 땅 주변에.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태영호가 4.3을 무슨 뭐 북한의 지령 뭐 어쩌고저쩌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주에서도 그 4.3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북한의 지령이다 뭐 빨갱이다 이런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고. 근데 대통령이 안 가잖아? 그 당대표도 안 가잖아? 최고위원이 그 말 했는데 니들 어떡할 거냐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인간들이 오늘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물어볼까봐. 책임 있는 놈들이 안 가요. 심지어 오늘 그 평화공원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8시에 서북청년단이 평화공원 앞에 말하자면 시위 신고를 했고 그거를 그 경찰이 받아줬어요. 근데 진짜 미쳤네. 이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정말 갈갈이 찢겼거든요. 진짜 고통받았거든요. 그 서북청년단의 주류들이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제주 4.3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그 추념식장 바로 입구에 이걸 경찰이 받아줬다니까. 진짜 제주도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디 서북청년단이 감히 제주도에 발을 디딥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안 바뀐다. 믿으면 안 된다. 심지어 서북청년단이란 놈들이 실제 단체로 아직도 존재를 하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정식 집회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충돌이 되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그들이 했던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 중에 하나만 예로 들어드리면 차마 입에 담기 싫지만 정말 총 들이대면서 장모하고 사위한테 성행위를 하라고.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에이 설마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주도민을 상대로 했던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입니다.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정말 끔찍한, 입에 담지도 못할. 근데 저놈들이 이거를 대행해갖고 이게 정보를 대신해가지고 이러한 짓거리를 벌인 데에는 북에서 이제 북에서는 종교를 탄압했겠죠. 공산주의니까. 그거를 당해서 내려온 애들이 자,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청부폭력을 대신 행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경찰력이나 공권력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갖고 정부가 원하는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가서 이런 짓거리들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제주의 당시에 그 주민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냐? 그 당시 흉년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거의 반강제로 공출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정부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고 그 항의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공권력으로 잡기에 불안하니까 이런 육지에서 내려보낸 이런 사적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왜? 동네 사람이면 못해. 우리 5.18 때 이 공수부대들이 부대를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배치가 됐던 게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나거나 인정에 쏠리면 안 되니까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갖다 한 거고 얘네들은 뭐 법적인 거, 양심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륙을 내려 다닌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저항도 못 해보고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서 숨은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거든. 무슨 논리가 안 통해. 그냥 사람 몸을 쏴버리니까. 애기도 눈앞에서 그냥 칼로 그러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북청년단이라는 깃발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광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소름 끼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살인자들을 면죄부를 줘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특채가 돼갖고 경찰 조직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로 전부 다 들어가서 정부의 개가 된 거야. 독재 정부의 개 노릇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거를 이용한 거죠. 이승만이 이용한 거죠. 이승만이 제일 나쁜 새끼인 거예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원조 친일파의 외놈은 이승만입니다. 일본 여권 갖고 다녔었고요. 지금 일본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던 놈이에요. 일어를 한국어보다 더 능숙하게 잘 구사했다고 하고 이승만을 박사라 그러죠? 박사는 개뿔 무슨 박사야. 대학교 가갖고 자기가 조선 왕자니까 박사학위 달라 그래갖고 사기쳐가지고 그냥 이씨면 다 같은 왕조인 줄 알고 그냥 대학교를 가갖고 그쪽 학장이나 총장한테 사기쳐갖고 받아낸 해결 이승만 무슨 공부해서 박사 딴 게 아닙니다. 응? 하와이 갖고 교민들한테 독립운동한다고 돈 훔쳐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들고 튀고 횡령했던 놈인데 나중에 미 군정 들어올 때 거기 찾아가지고 나 미국 시민이었고 미국을 잘 이해하고 나 영어 잘한다는 이유로 나를 뽑아라고 X강을 났다. 진짜 천하의 말도 안 되는 놈인 거예요, 그놈도. 결국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자 후손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 전부 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진짜 독립운동에 헌신했었던 남노장을 비롯한, 김원영을 비롯한, 진짜 박헌영을 비롯한, 진짜 민초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민초들을 싹쓸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늘 그런 애를, 그런 이승만을 국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쪽 대통령들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죽여? 그러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지를 하고 정당화를 하는 세력이 있고 이걸 이용한다고 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학살이잖아요. 자국민에 의한 고의적인 학살이야. 제주도민들은 결코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달째에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 이게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48년 4월 3일까지 발생한 이 소요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특별법에. 윤석열 퇴진을 외친다고 해서 같은 편으로 와 있는 그 사람들한테서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국부라고 생각하니? 이승만은 국부지 하면 그 새끼들은 같이 못 가는 이게 새끼들의 4.3은 인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7년 7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 기간 동안 서북 청년회 등 이 구구 단체들이 시민들을 보이면 빨갱이라고 해가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되게 웃긴 게 한동안 서양에서 인류학 전공자들 중에서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술 있잖아요. 주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제주도에서 그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서양학자들이. 왜냐하면 제주도는 무당이 구판만 버리면 이 4.3 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너무 많아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본인이 너무 기함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인류학 시간에 이걸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박사 논문이 많이 나온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학살 당한 원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논문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귀신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국제적으로 소문이 그렇죠.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양 인류학에서 특히 이 주술과 관련된 연구하시는 박사들은 정말 제주도에서 논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는 4월 3일 날 제사를 지내는 집이 엄청 많죠.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삿날이 똑같은 집이 어떤 되게 날에 많다는 어떻게 거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게 실종됐거나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어딘가에 유해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호적조사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제주 MBC가 첫 직장인데 갔을 때 저희 부장님이 불러서 4.3과 관련된 책부터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제주도에서 방송을 하려면은 무조건 4.3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책까지 이따만큼 두꺼운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주 4.3에 대해서 왜 대학교마다 4.3과 관련된 그 사진, 그 즈음이 되면은 그 4.3이 무슨 사건인지 알려야 된다라는 그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긴 있었지만 육지 사람들한테는 제주 4.3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제주 내려가서 그 책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 4.3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주도에서 국진당이나 과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온다는 것 게 자체가 말이 안 말도 안 되는 돼. 거였어요. 정말 오늘은 따져놓고 보면 우리 그 근대사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날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진짜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가장 억울한 사건이 1950년 이후에 전쟁 이후에 45년 정부 수립에 일어났던 게 이 제주 4.3인데 이거를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기 화해위원장 이런 놈들을 뉴라이트를 세워가지고 빨갱이가 와서 이렇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물론 당시에 제주도가 워낙에 일본하고 도루도 많았고 그래서 엘리트층도 많았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래도 전쟁 피해를 제일 덜 받던 지역이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깨어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이 하고 있는 폭정이나 전쟁에서의 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잖아요. 막 한강다리 끊고 도망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그 전쟁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우리 전체 국가를 어렵게 한 데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괜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일종의 깨어있는 지역이었던 거지. 그게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다 빨갱이라 해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린 거잖아, 결국. 그걸 국가에서 가만 놔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멀쩡한 나는 빨갱이는커녕 빨간색 묻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내 실종됐다 또는 사망이 있었다 그러면 빨갱이라서 죽었네. 얘네들은 그렇죠. 빨갱이 가족 그래서 같이 엮어가지고 피해자의 가족인데 되려 피해자의 가족을 역차별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국짐의 지지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무조건 뭐 하면 빨갱이네? 뭐 하면 빨갱이네? 이러다 너무- 검사 독재 하다 안 되면 얘네들이 진짜로 4.3 하듯이 서북청년단 같은 단체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진보에 있는 세력들한테 테러하기 시작할 거예요. 적색 테러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계속 그 태극기 앞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가 달라요? 나는 똑같아요. 지금 태극기 휘두르는 사람들은 4만 원 받고 6만 원으로 올랐다 하더라, 참. 예? 네. 그럼 또 어떻게 하신대요? 아니, 그 반장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새 하도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올랐대요, 인건비가. 그래서 6만 원에 도시락 제공까지 해갖고 모으는 거는 그냥 대외적으로 보이는 심의용인 거고, 이제 앞으로 진짜 위험한 시기가 되면 어느 순간에 젊은 새끼들이 거기 끼어든다니까. 그래서 경찰도 패고 민주진영도 패고 이러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또 물대포 등장하는 거고, 그 물대포는 태극기 집회하는 애들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옛날 백남기 노인 사건이 있을 때처럼 무고한 민주시민들을 향해서 이 지랄을 하려고 들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뭔가 이념적인 문제 안에서의 갈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제주를 안 간다는 이유 자체도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될 거면 윤석열이 뭐 하겠다고 했으면 태영호한테 뭐 한마디라도 해야지, 당에서. 당에서 태영호가 4.3이 북한 지령에 대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뭐라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최고위원이잖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아이고, 참. 아무튼 뭐 친일도 지긋지긋합니다만 그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은 비극과 참사를 봉합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 오히려 이걸 매도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 행태와 그 밑에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이 딸려있는 이런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단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니,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치.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네. 근현대사를 조금만이라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국진당 쪽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면 여기 그렇게 지지하는 못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면서도 한국사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생각 맞아요. 없이 지지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거는 이해가 가.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빨갱이로 몰리니까 그렇게 했던 건 난 이해가 가요. 살기 위해서. 어목한 시절에 내가 먼저 나서서 빨갱이, 남한테 빨갱이 하면 나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시절 지났잖아. 지금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2023년도에 서북청년단이 세상에 이게 무슨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회를 한다니 이거 독일에서 나치가 들고 일어난 건 똑같은 거야, 이거는. 아유. 나치 진짜. 친위대가 깃발 달고 독일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윤석열이 나치 같아. 윤석열이 히틀러라고? 윤석열이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걸 흔들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독일에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손의 각도 엄청 중요해요. 함부로 이렇게 들면은 진짜 그 자리에서 잡혀가요. 진짜로요. 축구 선수 그거 세레머니 하다가 바로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으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아이돌들도 옛날에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러고 인사했잖아요. 나는 독일 애들이 보면 저 인사 뭐지라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만. 독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나치 문양이 많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대요. 네, 근데 그게 만자지. 네, 절만자. 절 만자가 그 나치 문양하고 반대로 이렇게 반대죠. 써가지고. 약간 세우면 만자가 될 아니 거지. 그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네, 뒤집으면 네. 아무튼 우울하고 분노스럽고 짜증납니다만 이제 내년에는 그런 꼴을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문을 하시는데 오후에.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시는 건 아니고 오후에 개인 자격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뭐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 제주에서 아예 현장 최고위원 진행했고 그다음에 뭐 행사도 참여하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이 있을 거냐, 뭐 정치 언론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보는데요. 그 만나고 안 만나는 건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만났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만났다고 해서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더라도 기레기들은 이거 갖고 얘기를 써낼 겁니다. 만나든 안 만나지 간에. 그러겠죠. 근데 만나면 그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만나면 거지. 뭐 선거에 뭐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안 만나면 둘의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발. 아니 찌유랑 나랑 진짜 친한데 우리 사적으로 연락을 지금 거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매일 만나잖아. 매일 만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데 안 친한가 봐. 뭐 친한 척하는 거 아니야? 친한 척하는 거 왜냐면 아니야? 막 이러는데. 매일 안 만나도 저는 원체 친구가 없는데 매일 안 만나도 그냥 갑자기 보고 싶으면 친구 만나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랑 그동안 연락 안 한 것 때문에 안 친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